오늘은 최근에 SK텔레콤이랑 KT에 대해서 다루니까 LGU 플러스도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LGU 플러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LGU 플러스를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LGU 플러스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SK텔레콤은 플러스 6%, KT는 플러스 10%예요. 아니, 같은 통신사인데 왜 KT랑 SK텔레콤은 플러스고 LGU 플러스는 오히려 마이너스냐? 아니, 코스피가 올해 기준으로 거의 한 15% 올랐죠. 근데 LGU 플러스는 도대체 뭔데 마이너스 3%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의 최근 주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KT 최근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SK텔레콤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LGU 플러스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LGU 플러스의 장기적인 주가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2003년도부터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우상향하는 폭이 그렇게까지 가파르고 막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배당금도 잘 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건 SK텔레콤이랑 KT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치주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주식들을 투자할 때 그 투자 매력도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금보다 수익률이 좀 높아야 뭔가 투자할 매력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겠죠. 예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식들보다 투자 매력도,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다시 내한테 오는 수익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상대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LGU 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죠. 우리가 인터넷을 뭐 갑자기 하나 쓰던 걸 두 개로 늘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기,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을 끊지가 않아요. 인터넷은 거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씁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긴 하지만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2차전지 기업들, 엔터 기업들처럼 실적이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신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비용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ROE라는 지표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만큼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게 바로 ROE죠. 최소한 예금 이익보다 ROE가 높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LGU 플러스의 이익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을 갑자기 하나 쓰던 걸 두 개 쓰고 막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익이 늘어나면 자본이 늘어나죠. 자본분의 이익이 ROE니까 이익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본이 늘어나면 ROE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가총액은 많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 PBR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 PBR을 받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ROE를 높여야 되는데, 당장 이익을 높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본을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보통 가치주들을 투자할 때 이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만큼 주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얼마만큼 가져가냐,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 지표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통신주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물론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익이 늘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봐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 6.47%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진짜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점이,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매년마다 배당금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꽤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 2022년도부터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으로 상향 변경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30%였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중간 배당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KT는 기말 배당이죠. SK텔레콤은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의 중간 배당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KT는 내년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말 배당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LGU 플러스만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 두 기업은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LGU 플러스는 아직까지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시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튼 뭐 배당 쪽에서는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자사주 소각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이랑 KT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201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듀오 플러스는 자사주 매입은 뭐 하긴 했습니다. 1000억 했었어요. 근데 SK텔레콤이랑 KT는 사실 요거보다 훨씬 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걔네들은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듀오 플러스는 자사주 소각은 안 하고 있어요. 고작 1000억만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작년도 6월 8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올해가 지금 한 1년 정도 넘었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원래 사실 LG그룹은 전통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약한 기업입니다. SK 관련돼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 뭐 물적 분할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요거보다 더 악질인 기업은 사실 LG입니다. LG는 옛날 때부터 배당을 잘 안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그룹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욕을 먹으려나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하죠? 그리고 보면 또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 플러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상태를 보면 LG 헬로비전 있죠? 원래 LG 헬로비전이 예전에 CJ 헬로비전이었죠. CJ ENM 밑에 있는 그 케이블 TV 뭐 요런 거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LG U 플러스가 요거를 거의 한 8천억 정도에 인수를 했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됐나? 여튼 그때부터 인수를 했는데, 근데 문제점이 LG 헬로비전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SK그룹에도 LG 헬로비전이랑 비슷한 게 있죠. 바로 SK텔레콤 밑에 있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자회사로 SK 브로드밴드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의 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SK 브로드밴드랑 LG 헬로비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돈을 생각보다 잘 벌어요. 그래서 LGU 플러스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을 한번 보시면 SK텔레콤 밑에 SK브로드밴드 74%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외로도 뭐 SK텔링크, SK스토어 이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SK브로드밴드를 상장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ADT캡스랑 11번가에 대한 상장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되면서 요거도 조금 상장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다. 요 점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K 브로드밴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얘네들이 하나텔레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얘네들을 인수했죠. 그리고 사실 SK 브로드밴드가 예전에는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 완전 자회사화 시키면서 자진상폐 시켰었죠. 그리고 사실 SK 브로드밴드랑 CJ 헬로비전, 그때 당시에는 CJ 헬로비전이었죠. 그거를 합병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독과점 이슈로 합병이 안 됐죠. 그 대신에 LG U 플러스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해서 지금의 LG 헬로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기업이고 SK 브로드밴드는 상장 기업이 아니다. 요 점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KT는 사실 LG U 플러스랑 SK텔레콤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KT는 통신사가 아니고 얘네들은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KT 밑에 BC카드, K뱅크, 그리고 스튜디오 지니, 그리고 보면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KT의 통신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KT는 부동산 가치로만 거의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기업적으로만 보면 KT가 훨씬 더 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LG 헬로비전이랑 SK 브로드밴드랑 비슷한 기업을 또 살펴보라 그러면 KT 스카이라이프가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T는 이런 점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분기 배당도 진행할 거예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많이라고 얘기하기는 금융업들 대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다른 통신사들 대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SK하이닉스랑은 뭐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번가 이런 쪽으로도 커머스 사업도 이렇게 병행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SK온가,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랑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협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그룹은
LGU 플러스도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좀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SK그룹은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LG그룹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KT는 좀 다르죠. KT는 얘네들은 뭐 부동산, 금융 이런 쪽이다 보니까 SK랑 LG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LGU 플러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좀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최근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렇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돼서는 얘네들이 하는 사업은 너무 적죠. 사실 현대차랑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에듀 플러스가 가져가면 뭐 얼마나 가져가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 데이터 센터 쪽으로 굉장히 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200억 정도 가량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KT랑 SK텔레콤이랑 겹치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1분기부터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그러고 있고, 5G 단말기에서 이제부터는 LTE 요금제도 채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뭐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국민적인 정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철수하면서 더욱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뭐만 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LGU 플러스 양아치다, KT, SK텔레콤 뭐 통신사 전반적으로 다들 양아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도 국민적인 정서가 이렇게 반감이 많이 쌓이다 보면 요금제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죠. 총선이 다가오면 항상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들이 항상 늘 나왔었거든요. 요거 관련돼서도 조금 센티멘트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를 보면 LGU 플러스가 마이너스 3%, SK텔레콤이 플러스 6%, KT가 플러스 10%입니다. LGU 플러스 진짜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SK텔레콤이랑 KT처럼 자사주 소각도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KT는 분기 배당을 진행하는데 LGU 플러스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켰던 것처럼 그런 조금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끈하게 이 ROE 지표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익을 확 늘려서, 그러니까 이익을 확 늘리면 이제 배당금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신사업을 잘해야 되는 건데, 뭐 데이터 센터 쪽이거나 아니면 전기차, 요거는 뭐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LG노텍, LG그룹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진짜 좋은 기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